자, 좋은 옷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옷을 진짜 여러 해 동안 즐겨 입다 보면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좋은 옷이라는 건 이제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봉제 방식이나 마감, 구조 이런 면에서 또 디테일들이 들어갑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저 옷은 좋은 옷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아이템들을 다 종합해서 좋은 옷과 아이템들을 고르는 법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디테일들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좋은 옷을 고르시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셔츠예요. 셔츠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셔츠는 이제 그냥 보기에는 되게 단순한 옷이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제작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컬러의 구조예요. 이 셔츠 컬러는 보통 겉감과 안감을 겹쳐서 만들고 이 안쪽에는 형태를 잡기 위한 심지가 들어갑니다. 이 심지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서 컬러가 단단하게 서서 좀 포멀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좀 흐물흐물하게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멀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지가 꽤 단단하게 들어간 걸 선호해요. 그래야지 타이를 매든 안 매든 딱 포멀하게 각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멀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넘어가는 그 중간 경계에 프레피룩 같은 게 있겠죠. 그 프레피룩에서 주로 많이 입으신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빳빳하면 또 너무 고지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드레스 셔츠보다는 좀 부드러워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나 드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빳빳한 편이고, 폴로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물흐물하죠. 결론은 드레스 셔츠는 심지가 좀 잘 들어간 빳빳한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 캐주얼로 갈수록 부드러운 컬러도 괜찮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태면, 제가 이제 노커스랑 같이 이탈리안 컬러를 또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이탈리안 컬러는 사실 좀 고급 공정입니다. 원단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판으로 컬러까지 만드는 게 공인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워 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다음으로 셔츠에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이 옆구리의 봉제선입니다. 만약에 바느질이 한 줄로만 보인다면 이 싱글 스티치로 마무리된 셔츠고, 이게 두 줄로 보인다면 이제 더블 스티치가 되겠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일반적인 셔츠는 이 원단 두 개를 두 줄로 그냥 박아버려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싱글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박고 다시 접어서 같은 위치에 또 박아서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공정이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 봉제선이 얇게 떨어져서 좀 더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이 그만큼 촘촘하게 들어갔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탁 후에도 봉제선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퍼커링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플릿 요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셔츠를 뒤에서 봤을 때 이 칼라 아래에 이 어깨를 덮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요크라고 하는데요. 이 요크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있는 스플릿 요크가 들어갑니다. 원단을 재단해서 이렇게 이어붙인 거죠. 움직임에 맞게 유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릿 요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플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특히 옥스포드 셔츠들을 보시면 이 등의 척추 부분에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뻗을 때도 활동성이 좀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들이 훨씬 더 오래 편하게 입기 좋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셋인데요. 이제 셔츠 옆구리의 밑단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 두 개의 천이 나눠지는 부분에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천이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셋이라고 하는데, 움직일 때 밑단이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셔츠는 대부분 거셋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클래식 셔츠나 이제 워크웨어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자, 앞으로는 셔츠를 구매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골라보시면, 이게 공이 많이 들어간 셔츠구나, 혹은 이거는 진짜 좀 간단하게 만들어진 셔츠구나, 이런 걸 딱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티셔츠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티셔츠를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티셔츠도 단순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넥라인입니다. 티셔츠를 오래 입다 보면 가장 먼저 변형되는 부분이 넥라인이죠. 목이 늘어나면 진짜 겉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입을 만한 좋은 티셔츠들은 이 넥라인에 탄성이 있는 리번단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안쪽에는 넥테이프 같은 보강 디테일이 들어가서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그런 디테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점점 티셔츠들이 그렇게까지 막 공유를 많이 드리는 티셔츠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디테일을 넣어도 오래 입기 좋은 꽤 괜찮은 티셔츠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도 원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면의 종류나 원사에 따라서 촉감이나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가 높은 그런 티셔츠들은 아무래도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부드럽고 얇고 통풍도 잘 되고, 근데 좀 덜 튼튼하고 체형이 좀 드러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반대로 이제 수가 낮은 티셔츠들은 탄탄하고 체형 보완도 어느 정도 되고 오래 입기에 굉장히 좋지만 너무 두꺼워서 좀 시원함이 덜하고 약간 입었을 때 답답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멀하게 뭐 자켓이나 이런 데 안에 입는 티셔츠는 좀 수가 높은 걸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냥 캐주얼하게 진짜 막 스포티한 느낌으로 좀 입기 좋은 건 수가 낮은 티셔츠들이 많죠. 자, 그리고 혹시 이제 티셔츠를 입으실 때 이런 어떤 촉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튜블러 티셔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제작 방식인데 보통 일반적인 티셔츠는 앞판이랑 뒷판을 따로 제작해서 옆선을 봉제해서 만들지만 이 튜블러 티셔츠는 그냥 원단을 원통 형태로 짜가지고 옆 봉제선 없이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했을 때 몸에 닿는 봉제선이 줄어들고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장점도 있죠. 다음은 니트웨어입니다. 또 이제 환절기에 또 많이 입으시게 되죠. 니트를 고르실 때는 일단 게이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방금 티셔츠 말씀드린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특히 이제 니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좋지만 짜임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원단을 직조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실을 편직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짜임의 촘촘함에 따라서 이 착용감이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일단 게이지 1인치 안에 몇 개의 바늘이 들어가는지 그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지가 높은 니트는 짜임이 촘촘하고 얇겠죠. 셔츠나 자켓 안에 이렇게 이너로 입기가 되게 좋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충 한 12에서 18게이지 정도. 그리고 반대로 게이지가 낮은 니트는 이제 짜임이 굵고 두꺼워서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만들죠. 안에 이너로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단품으로 겉에 입기에도 되게 좋고 약간 헤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체형 보완도 될 수 있고 7에서 10게이지 정도가 보통 여기에 해당하죠. 니트를 볼 때도 이 립을 되게 잘 봐야 돼요. 보통 목이나 소매나 이 밑단에 립 조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니트가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 옷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니트도 이제 넥라인의 마감을 좀 잘 봐야 돼요. 넥라인이 얼마나 탄탄하게 마감이 되어 있느냐. 왜냐면 풀오버 니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로 쓰고 머리 위로 벗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헤어 스타일링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쫙 늘려서 막 머리 안 망가지게 막 벗고 이러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때 이제 넥라인의 립이 좀 약하면 막 진짜 늘어나고 흐물흐물해지고 진짜 못 입게 되거든요. 안에 입은 그 이너 티셔츠 막 다 보이고 이렇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된다. 다음은 이제 데님입니다. 데님을 고를 때도 이제 유심히 보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 체인 스티치예요. 이 밑단이나 허리 안쪽을 보면 실이 이렇게 한 줄로 밧줄이 엮여 있듯이 봉제되어 있는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체인 스티치거든요. 일단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마찰에도 강하고 이제 오래 입을수록 이게 아무래도 데님은 워싱이 되잖아요. 일자로 봉제가 된 스티치는 세로로 그냥 물이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체인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로핑 페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물이 빠져요. 예쁘게 물이 빠진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로핑 페이드 중요하게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건 박음질이랑 부자재인데요. 일단 박음질을 자세히 봤을 때 실이 터진 곳이 없이 일정한지, 그리고 이제 주머니의 끝부분처럼 힘을 많이 붓는 부분에 바텍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사선으로 봉제를 잘 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지퍼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YKK나 월데스처럼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유명한 지퍼 부자재를 사용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데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셀비지라는 단어죠.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청바지를 롤업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직조 방식에서 생긴 특징이에요. 그리고 셀비지는 특히 이제 생지 상태로 입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뭐 허벅지나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색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 착용자의 습관에 맞게 에이징이 된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원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제작 방식이나 역사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바지만 다룬 컨텐츠가 또 있었거든요. 이걸 참조해 주시면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말인데요. 양말도 이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그 착용자의 센스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양말의 디테일은 이제 립이에요. 양말의 종아리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쫙 당겨서 신었을 때 이 끝부분, 뭐 발목이 됐든 종아리가 됐든 그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제 립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립 조직은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양말이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 캐주얼하게는 상관없는데 조금 포멀하게 입었을 때, 뭐 다리를 꼬고 앉을 때나 그랬을 때 그 흐물흐물한 립 조직을 보면 굉장히 좀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또 그 중에는 그 안쪽에도 또 뭔가 마감 처리가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따로 밴딩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토어 끝에 봉제 방식을 봅니다. 좀 신었을 때 착용감도 좋고 앞부분이 좀 덜해져서, 한마디로 탄탄해서 오래 신을 수 있는 양말들을 보면 이 발가락 앞부분이 약간 두께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제선이 이 발가락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거든요. 확실히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이 봉제 이음선이 얇아요.
그럼 신었을 때 발가락에 닿는 그런 이물감이 거의 없습니다. 무지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이런 봉제선이 아예 없는 양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말들은 이제 착용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오래 신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포멀한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 양말도 그런 스타일을 입을 때는 좀 촘촘한 하이게이지 양말을 선호를 해요. 실켓 원단을 좀 좋아하고, 반대로 이제 데님이나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로우 게이지 양말을 신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특히 흰 양말 같은 경우. 다음에 이제 구두나 부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좀 포멀하게 보면 옥스포드 슈즈나 뭐 더비 슈즈가 될 수도 있고, 첼시 부츠나 처카 부츠, 혹은 이제 로퍼들, 이런 것들에 이제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구두와 밑창을 연결하는 이 제작 방식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상 전투화로 신으시는 구두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건 진짜 편한 거 신으시는 게 좋고, 난 조금 더 괜찮은 구두나 뭐 로퍼나 부츠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공법을 쓴 그런 슈즈를 고르는 게 좋냐,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크게 봤을 때 이제 구디어 웰트 공법이랑 블레이크 공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고급 공법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게 구디어 웰트 공법인데, 이 방식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발 윗부분이랑 밑창 사이에 이 웰트라는 가죽 띠를 넣어서 여러 단계로 봉제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공정이 비교적 좀 복잡하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밑창을 교체하기도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켤레의 구두를 오랫동안 신으려는 분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보기에도 좀 굉장히 투박한 경우가 많고 일단은 좀 무겁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블레이크 공법은 이 신발의 윗부분이랑 밑창을 비교적 단순하게 한 번에 그냥 봉제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발이 가볍고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 훨씬 슬림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착용감이랑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블레이크 공법의 신발을 훨씬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구디어 웰트만큼 튼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만큼 고급 공법으로 취급받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디어 웰트 공법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제 어려운 공정이라는 걸 알아도 블레이크 슈즈들을 훨씬 더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슈즈를 고르실 때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슈즈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잘 맞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옷은 반드시 비싼 옷을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입게 될 수 있고 그 오래 입게 되기 위한 그런 전통적인 혹은 새로운 방식의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간 옷이 정말 좋은 옷, 뭐 양말, 구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옷, 나쁜 옷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 기준의 좋은 옷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각각을 또 잘 고르는 영상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나는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각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blessed.